순영 씨는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느라 말할 타이밍만 보다가 대화를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 기분을 망칠까봐 말하기가 겁나요. 재호 씨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솔직한 의견을 말하는 게 힘듭니다. 싫은 건 싫다고 말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저는 라디오 DJ로 방송을 2000회 넘게 진행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현재는 그 경험을 살려 보이스 트레이닝과 스피치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대화할 때 기가 죽고 목소리가 작아진다고 말합니다. 말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생각하며 과도하게 타인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이 타인에게 말 붙이는 걸 망설이게 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할 때 얼어붙게 만듭니다. 저도 예전에는 타인의 눈치를 보느라 편하게 소통하거나 제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고 수십 권의 심리학 책을 읽으며 말하기의 뿌리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스스로 경험하고 500여 명을 코칭하며 깨달았습니다. 말하기는 결국 마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눅 들지 않고 자신감 있게 말하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마음, 태도, 관계에 변화를 줘야 합니다. 1. 사소한 욕구도 선명하게 표현하라. 마음이 위축된 사람들은 내 의견을 드러내면 남들이 안 좋게 볼까 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지 않고 다 괜찮아요 라는 말을 하면서 타인에게 맞춰줍니다. 뭐 먹을까요? 전 다 괜찮아요. 하지만 의견을 표현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쌓여 수동 공격적인 태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가자는 식당에 갔는데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표정이 안 좋아지고 음식을 깨작깨작 먹는 행동을 합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으려면 오히려 욕구를 선명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원하는 메뉴부터 말하는 연습을 해봅니다. 닫힌 제안보다는 여러 선택지가 있는 열린 제안을 하면 좋습니다. 쌀국수 먹으러 가요. 밥보다 면 어때요? 특별한 선호가 없는 상황이라면 중식은 안 당기지만 다른 건 괜찮아요 라고 특정 선택지를 소거하는 말이라도 해야 합니다. 사소한 것부터 분명하게 의견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2. 과도한 상냥함보다 젠틀함을 추구하라. 방송국에서 방송작가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방송작가 일을 하며 가장 힘들었던 건 섭외였습니다. 이장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방송으로 담으면 너무 멋질 것 같아요. 환심을 사려 목소리 톤을 한껏 올리고 과하게 웃으며 상대방을 칭찬했습니다. 섭외 전화를 마치고 나면 진이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배 작가가 섭외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긴 A 방송국이고 저는 작가입니다. 일하시는 모습을 담고 싶은데 출연 의사가 있으실까요? 선배는 담백하게 정보를 전달한 다음 출연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과하게 상냥하려고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상냥함은 훌륭한 미덕으로 다정한 태도로 타인을 대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해지면 의를 자처하는 꼴이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중심이 타인에게 쏠리게 되고 상대가 나를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에서는 과한 상냥함을 덜어내고 젠틀함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정, 자세, 억양, 3가지만 신경 쓰면 됩니다. 과하게 웃기보다 적당한 미소를 지어봅니다.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손끝까지 힘을 주어 제스처를 크게 하면 더 당당해 보입니다. 억양도 중요합니다. 끝을 과도하게 올리지 말고 일자 억양으로 자연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출연 가능하실까요? 출연 가능하실까요? 표정, 자세, 억양을 담백하게 해보세요. 담백한 태도에 신뢰감과 호감도가 더 높아집니다. 3. 소통은 기세다. 한 번은 버스에서 내릴 곳에 도착했는데 하차벨 누르는 걸 깜빡한 적이 있습니다. 기사님 내려주세요 라고 말을 못해서 한 정류장 더 가서 내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달라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며 알게 된 분이 있는데 제가 인사를 해도 쌀쌀맞게 반응하셨습니다.
가뜩이나 눈치를 많이 살피는 편인 저는 그분을 보면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랫배에 단단히 힘을 주고 그분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크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분은 살짝 의아해하더니 잘 대답해 주었습니다. 위축된 채로 인사를 하면 더 차갑게 굴었는데 당당하게 인사를 건네니 그분도 저를 존중하는 태도로 대응했습니다. 결국 소통도 기세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를 위축시키는 사람 앞에서는 도리어 더 기운차게 기세를 드러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유용한 수단이 바로 말입니다. 습관적으로 위축되는 순간이 오면 아랫배에 힘을 잔뜩 준 다음 첫말을 자신있게 뱉으려 노력해보세요. 중간중간 힘이 빠진다면 새로운 문단이 시작될 때 힘을 다시 끌어옵니다. 이때 들숨을 마셔서 아랫배를 볼록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소통은 기세입니다.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야 합니다. 4. 말하기의 첫인상과 끝인상이 중요하다. 딸의 말이 너무 흐지부지 힘이 없다며 스피치 수업을 의뢰한 한 아버님이 있었습니다. 따님은 수업 2달 만에 아예 다른 이미지로 변신했습니다. 왜 내 말은 맨날 흐지부지 끝날까? 내 말은 왜 알맹이가 없는 것 같을까? 고민이라면 2갈씩 말하기와 확실한 끝처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2갈씩 말하기는 말의 핵심을 제일 앞에 말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들을 챙겨주는 것도 좋아하고요. 또 스스로 발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2갈씩 말하기의 가장 큰 장점은 별 내용이 아니어도 또렷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문장이 또렷하면 화자가 똑 부러지게 느껴집니다. 2갈씩 말하기로 첫 부분에 시원한 인상을 만들었다면 이제 확실한 끝처리로 마무리할 차례입니다. 끝처리가 불안정한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특히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눈치를 살피다 보면 말끝이 흐려지기 십상입니다. 예시에 따라 정확하게 끝맺는 연습을 해봅니다. 난 걔가 좋던데. 이거 커피야. 저는 누구라고 하고요. 어제 만났어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끝맺음이 깔끔하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2갈씩으로 열고 확실하게 말 끝맺기. 처음과 끝이 중요한 법입니다. 자신감, 신뢰, 호감을 얻는 말과 태도의 기술로 눈치 보지 않고 자신있게 말해보세요. 인생이 새로워지는 말하기 수업. 눈치 보지 않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